어서와. 오늘도 계속 이어서 집합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쿠키야, 어서와, 너도. 쿠키가 왔네. 쿠키가 수업 들으러 온 줄 알았더니 그냥 앞에서 또 그냥 뻗어버리는데 자려고 하는데, 이 녀석. 너희들은 자지 마라.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집합의 연산 그래가지고 우리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배웠잖아. 걔가 뭐 있는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합집합. 이름은 합집합이고 A와 B 합집합 그러면 A, B하고 사이에 이렇게 밥그릇 모양 U자 써주고, 얘 그럼 어떤 집합인데 원소를 가집니다. 어떤 원소를 가집니까? A의 원소이어도 괜찮고 또는 B의 원소이어도 괜찮다.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아무 때나 있어도 괜찮다. 이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 엎어 놓은 상태에 이 모양으로 그리고 어떤 집합인데 원소를 가집니다. 어떤 원소? 어떤 원소가 A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원소가 B에도 있고 양쪽에 공통으로 다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집합. 어떤 집합, 여집합은 위에다가 컴플리먼트 C 조금만 써준다 그랬지. 얘는 어떤 집합인데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 원소가 전체에 있는 원소 중에서 A의 여집합이니까는 이 원소가 A에는 있지, 아이고 좀 붙였자. A에는 있지 않은 원소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A 빼고 나머지라는 거지. 다음에 차집합. 뭐 차라는 기호, 빼기 기호를 똑같은 모양으로 쓰는데 집합에서는 읽을 때 A 차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집합인데 어떤 원소를 가지는데 얘가 A에 있어야 돼. A에 있는 것들 대상으로 하는데 A에 있는 것들 중에서 누구냐면 B에 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A에서 B랑 겹치는 걸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순수하게 A 쪽에만 있는 원소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연산에서 모양을 좀 바꾼다 했지. 차집합 앞에 나오는 집합은 그대로 모양을 가져다 쓰는데 차라는 요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나오는 집합을 어떤 모양이든 그대로 써주고 그 집합에 여집합을 붙여줘라. 또는 A에서 걷어낼 거야. 누굴 걷어낼 거냐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만, 어쨌든 겹치는 부분만 빠져나가는 거니까. 또는 아싸리 그냥 A랑 B랑 다 더해버려. 이 전체에서 B를 차집합을 하더라도 같은 영역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번 시간 내용이니까 이게 어, 지금 잘 따라와지면 정상적인 거고, 이게 잘 따라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하에 복습을 조금 더 할 필요 있는 친구들은 복습을 좀 더 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해볼 거거든. 연산 법칙. 연산 법칙 그러면은 우리 덧셈에서의 연산 법칙, 곱셈에서의 연산 법칙 하면서 교환 법칙이니 결합 법칙이니 분배 법칙이니 이런 거 배웠었잖아. 마찬가지야. 집합에도 그런 법칙이 있어. 첫 번째, 교환 법칙. 이때의 교환은 연산 기호에 따른 자리 교환이라 그랬지. 만약에 이렇게 합집합 연산이 있으면은 좌우에 어떤 집합인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A란 집합과 B란 집합이 합집합이 나올 거잖아. 근데 얘 둘이 자리를 바꿔도, 즉 B 합집합 A 해서 합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서로 바꾸더라도 얘들은 같은 의미다. 같은 영역을 뜻한다. 이게 이제 성립하면 교환법칙 성립한다가 되는 거고, 또는 A 교집합 B를 했을 때 교집합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좌우에 있는 자리를 바꿔줘도 B를 먼저 쓰고 교집합 A를 하더라도 같은 영역이거든.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이 교집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라는 말 되는 거야. 뭐 되고 안 되고는 그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알 수 있겠지. 근데 워낙 간단한 내용이라서 증명 같은 건 패스할게요. 그 다음은 결합법칙. 결합법칙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집합이 3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랑 B랑 먼저 합집합을 하고 나중에 C랑 합집합을 해. 이렇게 하는 거나 A, B, C 다 합집합인데 B랑 C랑 먼저 결합을 해서 합집합을 해주고 A를 나중에 합집합을 해주는 거나 서로 같다. 그래서 합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교환 법칙은 해볼까? A랑 B랑 먼저 결합을 하고 나중에 C를 교환 법칙을 이거 뭐야? 교집합을 해주는 거랑 B와 C를 교집합을 먼저 해줘. 이렇게 그때 C가 나와야 되는데 B가 나왔네. B와 C를 교집합 먼저 해주고 그 결과물을 A와 교집합을 해줘. 결합을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결과가 똑같다. 이게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집합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가 되는 겁니다. 합집합에서 결합법칙 성립, 교집합에서도 결합법칙이 성립. 증명은 워낙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마지막이 분배법칙. 이제 분배법칙은 얘가 다 교집합이거나 다 합집합이 아니라 하나가 반대로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교집합인데 먼저 결합되어 있는 것이 B 합집합 C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뭘 분배할 건데 A 교집합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B에 한번 하고요. C에 한번 하고요. 각각 분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을 B에 한번 분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합집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 사이는 합집합이고 또 A 교집합을 어디에 분배할 거냐면 C에 분배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는 것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연산하는 것이 성립한다. 또는 뭐 이것도 괜찮겠지. A 합집합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결합되어 있는 먼저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이 반대로 교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겠지. 누구를 분배할 겁니까? A 합집합을 분배할 겁니다. 어디에 분배할 겁니까? B에 한번 분배하고요. C에 한번 분배할 겁니다. 그러면 A 합집합을 B에 분배하게 되면은 A 합집합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 합집합을 이번엔 C에 분배할 겁니다. 이렇게 좌변, 우변이 서로 같은 부분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나? 참고로 얘 같은 경우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가로를 묶거나 이렇게 뒤에 가로를 묶거나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굳이 가로가 없이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써줘도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 합집합이거나 다 교집합이면은 특별히 가로를 안 하지. 가로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똑같은 거고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놓으면은 네가 더하고 싶은 순서대로 더하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정말 이런 그 분배 법칙이 성립하느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야. 얘를 기억이라 해볼까? 자, 기억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제 A란 집합과 B란 집합, C란 집합이 있지. 이 샘플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A, B, C 이렇게 그리면은 서로 독립된 영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다 표현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처음에는 뭐 할 거냐면 미안 갑자기 목이 기침이 나가지고 자, 처음에 뭐 할 거냐면 B 합집합 C라 그러네. B 합집합 C. B 합집합 C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B하고 C하고 두 개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 이거랑 교집합 A, A랑 겹치는 부분 이 중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는데요? 이 중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네. 이만큼이 A랑 겹치는 부분이네. 되겠나? 우변도 한번 해볼까? 우변 같은 경우에도 이 샘플, 이 틀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딱 치고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어디 있는데요? A랑 B랑 겹치는 부분 여기.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가 어디 있는데요? A 교집합 C는 A랑 C랑 겹치는 부분인 여기. 좀 세밀하게 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집합해라. 이 두 개를 묶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좌변에서 나타내는 부분이나 우변에서 나타내는 부분들이 서로 같은 영역이다,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니은이라 해보면 니은도 한번 증명해볼까? 좌변은 B교집합 C, B교집합 C 어디 있냐 보면 여기 있네. B랑 C랑 겹치는 부분 이거하고 A하고 합집합하래. 그럼 A가 어딨냐면 여기거든. A 이만큼 전체가 다 A 합했더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요 전체. 그리고 우변은 A 합집합 B. A랑 B랑 합집합. 그럼 A랑 B랑 합쳐져 있는 땅콩 모양. 그 다음에 A 합집합 C. 그럼 A랑 C랑 합쳐지는 AC의 땅콩 모양. 이렇게인데 그들이 겹치는 부분은 얘기하래. 방금 색칠한 부분 중에서 겹치는 부분. 그러면 이 순수한 B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니다, 그지? 순수한 C 쪽에 있는 이 부분도 아니네. 한쪽에만 포함되니까. 그러면 두 번 다 색깔이 칠해진 이 부분이 해당되겠네. 그래서 그림을 비교해 보니까 얘들 같은 영역이 맞네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드 모르간의 법칙. 사람 이름이겠지? 얘는 뭐냐면 A 합집합 B가 있는데 이렇게 집합 두 개 연산되어 있는 이 자체, 이 전체에다가 여집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 얘는 각 구성원 전부 다 얘랑 세 개, A랑 합집합 연산이랑 B랑 세 개 전부 다 여집합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A는 여집합을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합집합의 여집합을 어떻게 달아요? 이렇게 생각하자. 그냥 교집합으로 생각하자. 그다음 B에다가도 여집합 달아주면 돼. 이러면 이제 좌변 우변 똑같다가 성립한다는 이 법칙이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 A 교집합 B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체에 여집합이 달려 있어. 그러면 각 다 여집합 씌운다 생각해. 앞에 있는 집합 쓰고 여집합. 다음에 교집합에 있는 여집합 어떻게 달아요? 걔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자. B에 있는 집합도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이렇게 해볼까? A 차집합 B 연습하는 겸 얘는 뭐랑 똑같다 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 그랬지. 근데 여기다가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집합이 씌워져 있다. 즉 여기다가 이렇게 여집합이 씌워져 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건데? 하면 앞에 거도 여집합, 기호도 여집합, 뒤에 거도 여집합. 그럼 A가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 교집합이 여집하면 교집합을 여집합을 씌운다 그러면 합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B의 여집합인데 또 여집합이야. 그러면 B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 그럼 얘도 정말 좌변 우변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 아주 간단하게 증명해볼까? 첫 번째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어디냐면 여기 AB 합하는 땅콩 모양.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 그러니까 A, B에 속하지 않은 원소가 있는 이 부분이 되겠네. 그 다음에 A 여집합. A 여집합이라면은 A를 제외한 바깥 부분.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바깥 부분.
그리고 B의 여집합. B 여집합이라면 B를 제외한 나머지 B를 제외한 아이고 B에 조금 색칠됐는데 그냥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B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이 안에는 색칠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 어디가 겹쳐요? 아, 이 노란색이 잘 안 보인다, 그지? 다시 해볼까? B를 제외한 나머지 이 굵어가지고 B에 살짝 색칠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B를 제외한 그래서 나머지 부분 색칠했고 겹치는 부분이 어딘데 가만 보면 A 안쪽에 하고 B 안쪽에는 이게 색칠이 얘는 파란색만 돼 있고 얘는 노란색만 돼 있거든. 보이나? 그리고 여기 교집합 쪽에는 색깔이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어. 지금 약간 묻어나긴 했지만 원래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그런 모양일 거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 바깥에 노란 거랑 파란 거랑 둘 다 지나간 이 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단색이니까 연필 단색 가지고 할 때는 하나는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고 이렇게만 돼 있거나 이렇게만 돼 있거나 하면은 겹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한쪽만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명암 조절을 잘 해가지고 뭐 해보시거나 아니면 색깔 볼펜을 해보시거나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색칠해 보니까는 같은 영역이 나오더라. 좌변, 우변이 서로 같은 영역이더라. 그래서 성립한다. 다음 밑에 거 A 교집합, B 여집합. A 교집합, B 어딘데? 여기 겹치는 거. 그럼 여기 여집합이니까 얘 빼고 나머지 다야. 얘 빼고 모두 다. 모두 다. 쌤이 종이에다가 연필로 하면 진짜 멋지게 그릴 수 있는데 컴퓨터다 보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우변은 A 여집합 이거나 B 여집합 이거나 다 된대. A 여집합? 그럼 A 빼고 다. 쫙. A만 안에만 안 들어가게 쫙 다. 그다음에 B 여집합 B 빼고 다. B 안에만 안 들어가게 쫙. 전부 다. 쫙. 이게 다 칠해가지고 색깔 칠해진 거는 다 돼요. 했거든. 그럼 색깔 안 칠해진 게 어디 있는데? 여기 안에. 겹치는 부분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 나머지는 어떤 색깔이든 한 개의 색깔은 다 칠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합집합이라 그랬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들도 같은 영역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그려보세요. 한 번씩만 그려봐도 다 이해될 겁니다. 예제 문제를 굳이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한 이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제 문제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저번 시간의 내용이니까 이거 복습 핵심 사항인데도 아직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꼭 연습을 하시고요. 오늘 배웠던 게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오늘 뭐 했냐? 이만큼 했네? 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각각 성립하더라. 증명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드 모르간의 법칙도 있더라. 뭔데 전체 여집합했을 때 각각 다 여집합을 씌워주는 것 같은 것처럼 해서 괄호를 풀어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괄호를 풀어야 또 그 다음과 연산이 되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두면은 그 다음 거랑 연산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괄호를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데 각각 여집합을 씌우는 것처럼 해주는 거다. 그래서 뭐 A 차집합 B가 전체 여집합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차집합을 일단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고 다음에 이 여집합은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분배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집합을 여집합 이 연산 기호도 여집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비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B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라는 거 증명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봐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 내용 잘 이해를 하시고 예제 문제들이랑 주어진 교재 뭐 연습 문제들이나 이런 것만 잘 풀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이게
어, 2학기 하에 처음 나오는 파트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원래 시험 문제에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에서 조금 쉬운 문제를 출제하라라고 그렇게 제시가 돼.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시험지 받자마자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단 말이야. 띵! 아이고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그래 버리면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들이 생겨. 이거 혼란이 막 와. 그래서 앞에 문제들 몇 문제들은 조금 풀만한 쉬운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풀다가 이제 긴장이 좀 풀리면 뒤에 나오는 간혹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섞어서 실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 난이도를 배치하라라고 교육학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 이 교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 내용은 뒷부분 내용보다는 다른 파트와 연관이 좀 적은 파트라서 적은 단원이라서 지금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실려. 집합도 집합을 잘하면 잘하는 거잖아. 내가 뭐 다른 거 뭐 잘 못하는데 뭐 도형 뭐 삼각함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별로 상관이 없잖아 삼각함수랑 이런 거. 집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집합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어, 열심히 하시되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반복을 좀 해보세요. 좀 어렵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그 이전에 남들보다 공부가 좀 덜 됐던 친구들이거든.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남들이 강의를 뭐 한 번, 두 번 볼 때 나는 네 번, 다섯 번 본다. 남들이 문제를 한 번, 두 번 풀 때 난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푼다. 이 생각으로 옛날에 공부 안 했던 거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보세요. 투자한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많이 할수록 너의 수학 실력, 너의 수학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또 보자.